제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호르몬이 문제이고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바로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로 교수입니다. 사람들은 호르몬이라고 하면 주로 갱년기와 관련된 물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무려 4,000개 정도의 다양한 호르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같은 수치에만 급급해합니다. 이른바 쓰리고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중요한 수치들이 사실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호르몬 불균형을 간과한 채 증상만 다루는 경우가 많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몸이 아프다고 표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기분이 안 좋다, 몸이 찌뿌둥하다 같은 증상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증상들은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전해질 같은 수치들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수치들 역시 알고 보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라는 것도 결국 8가지 호르몬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이자 수치거든요. 예를 들면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도 혈당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도 혈당은 상승할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수치들은 결국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굉장히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 있는 분들의 사례들이 기억나는데요. 이분들이 코티솔 호르몬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생겼던 환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갑자기 과도하게 방출되는 갑상선 호르몬 폭풍 같은 병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응급 상황이죠. 인슐린 호르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당뇨병성 케토산 혈증이나 고혈당 수크도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호르몬성 응급 상황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던 연예인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르몬 관련 응급 상황 같은 것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암이고 또 성인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에 안 걸려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과 관련된 중요한 조절자가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내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인슐린, 세로토닌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호르몬을 내가 다 보고 관리하라고? 다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호르몬 종류가 많긴 해도 가장 중요한 호르몬부터 퍼즐을 맞춰나가면 나머지 호르몬들은 항상성에 의해 채워진다는 거죠. 중요한 호르몬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각각 내가 문제 있는 호르몬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아보는 판가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호르몬을 알아보는 OX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한 2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O 또는 X로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번, 6번, 11번, 16번 질문이 멜라토닌에 해당되거든요. 멜라토닌과 관련된 질문에 4개 모두 해당된다면 이 사람은 멜라토닌 점수가 나쁜 쪽으로 4개 해당되는 거죠. 성장 호르몬도 4개, 세로토닌도 4개, 옥시토신도 4개, 인슐린도 4개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호르몬에 각각 4가지 질문이 있는 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 3회 이상 깼다.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감정이 든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단 것이 당기고 또 먹고 나면 막 식곤증,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것이 쏟아진다. 낮에 하품이 자주 나지만 누우면 또 불면증으로 제대로 잠이 들지 못한다. 입면이 안 되는 거죠.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다. 더 이상 호기심이 없어진다. 도파민이 부족한 거죠. 영화, 등산, 낚시 같은 활동이 더 이상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닭, 빵, 면 등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커피 중독,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맑지 않다. 뱃살이 많이 나오고 팔다리가 얇아진 것 같다.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밥때를 놓치면 기력이 없고 손이 떨리는 등 불안한 느낌이 든다. 밤낮이 바뀌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찰모까지 진행된다. 걱정과 불안이 심해졌고 이력이 없다. 관계로부터 오는 충만감이 사라졌다. 갈증이 심해지고 화장실에 자주 간다. 20가지의 질문을 OX로 따라가다 보면 각 항목별로 3개 이상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개나 2개 정도 되는 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축에는 호르몬이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노화가 피부 노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엔 키나 몸무게가 줄어드는 신체적인 노화가 오고 더 중요한 건 대사적인 노화가 옵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 노화는 면역 노화인데요. 면역 노화가 오면 감염이나 심지어 암 같은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화에 의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과정이 결국 가속화되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으며 사회적인 건강도 있는데 이러한 건강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각각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의 대사적, 면역적인 건강은 멜라토닌이나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신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호르몬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키워지며 더디게 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나, 주사를 맞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극도로 문제가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고쳐서 충분히 호르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질환이 다 생활 습관병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을 스스로 분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멜라토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자가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멜라토닌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5분 아침 산책을 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세로토닌인데 아침 산책을 해야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숙면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에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시켜 줘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셋째, 카페인 없는 하루를 만들어 보거나 카페인 타이밍을 좀 늦춰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은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코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각성하게 되는데 이때 카페인을 마셔버리면 몸속의 코티솔 분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스스로 코티솔을 분비하는 자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타이밍을 늦추거나 아예 카페인 없이 살아보라는 것이죠. 넷째,
햇살을 보면서 명상하게 되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빛은 밤에 분비되어야 할 멜라토닌의 활동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TV, 컴퓨터, 핸드폰 등 블루라이트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진대사에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사실 허벅지 근육이 튼실하고 뱃살 지방이 없어야 제대로 기능하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솔루션은 15분 계단 운동입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 강화 히트 운동과 자세 교정 스트레칭 등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블랙푸드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최근에 블랙푸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잡곡밥 같은 것들이 좋죠. 세 번째는 사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거꾸로 식사법이 중요합니다.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한 번 생기면 모든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혈당이 확 치솟아 오르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며 그러다 보면 다른 호르몬들도 도미노처럼 나빠져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관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놀랍게도 그 전 끼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끼니에 빵을 먹었느냐, 죽을 먹었느냐, 떡을 먹었느냐, 고기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끼니에 혈당 스파이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이 점심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의 파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고 제때 점심에 똑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과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의 혈당 스파이크 파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최악의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 과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 과당은 식욕 호르몬의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마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는 스텔스기처럼 액상 과당과 트랜스 지방은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몸에 쌓이면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악의 식사라고 하면 야식과 폭식이 되겠죠. 야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호르몬 패턴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 확 달라지게 되거든요. 음식 중에서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추천합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도 되거든요. 칼슘이 많은 음식도 중요한데 칼슘은 모든 호르몬, 특히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에 필수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호르몬이 뛰노는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시는 것이 좋은데 최근 들어 여성분들 특히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두 잔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탈수가 되는 거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급적 생수를 1.5리터 이상 섭취하시면 호르몬의 작용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줄이며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성장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의 신체적인 젊음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위한 레시피는 첫째, 15분 줄넘기입니다. 줄넘기를 하다 보면 뼈에 자극이 됩니다. 뼈에서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 호르몬과 맞물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시 뼈 튼튼 운동도 중요하고
오스테오칼신이 뼈에서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코어 강화 히트 운동입니다. 운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강도 운동을 짧게 하거나 저강도 운동을 길게 하거나 제일 안 좋은 건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장 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에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것들이 좋고 그런 성분이 많은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5가지 솔루션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로토닌은 대개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심과 행복감을 주고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로 장에서 90% 이상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전달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은 카페인 대신 15분 티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하거나 요즘 사람들이 동화책을 많이 읽기도 하더라고. 어린 왕자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글들을 많이 읽게 되면 세로토닌이 잘 나옵니다. 요즘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수채화를 그려보거나 스케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로토닌 분비를 위한 레시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사실 모성의 호르몬으로도 불리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에 많이 걸리고 계속孤独감과 고립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해야 할까요? 첫째, 15분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만 잘 받아도 옥시토신이 잘 나옵니다. 둘째,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옥시토신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음악 감상입니다. 넷째, 소통의 호르몬인 만큼 가까운 사람과 담소하고 수다 떨고 포옹하는 등 스킨십을 통해서 옥시토신 분비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호르몬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균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호르몬 균열이 조금씩 하다가 결국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는 방패 같은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쓰나미 같은 노화가 오겠죠. 바로 그것이 폭발적인 가속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그 균열을 메꿔주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막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